이렇게 오로라처럼 색상이 변하는 모드가 있고요, 무지개로 들어오는 모드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가져온 제품은 키크론의 K4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저는 의도하지 않게 회사에서 글 쓰는 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글을 잘 써서 쓰는 건 아니고 글 쓸 사람이 없어서 쓰고 있는데, 글을 쓰다 보니까 키보드를 매일 두드리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키보드에 큰 욕심이 없고 그냥 키보드를 두드리는 거에만 만족을 하고 사용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로지텍의 기본적인 마우스랑 무선 마우스랑 무슨 키보드를 주로 이용을 했었고요. 이렇게 이용을 하다가 얼핏 회사에서 이제 빔폭 탭텍이라는 기계식 키보드를 사용해 볼 일이 있어서 써봤다가, 아, 이게 기계식 키보드의 맛이구나, 기계식 키보드를 이런 것 때문에 쓰는구나를 좀 느꼈고, 그 뒤로 좀 이제 회사에서 아무래도 대여해서 쓴 제품이다 보니까 이제 좀 제 스타일에 맞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제가 쓰고 싶은 기계식 키보드를 찾다가 키크론에서 기계식 키보드 K4를 킥스타터에서 펀딩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좀 많은 고민을 하다가 질렀어요. 약 한 달 하고도 한 15일 정도, 한 달 반 정도 만에 제품이 도착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기계식 키보드를 구매할 때 좀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일반적인 사이트, 심지어 아마존이나 이런 직구 사이트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펀딩에 유명한 킥스타터를 이용한다는 거에 사실 좀 거부감이 좀 있긴 했었는데요. 그래도 여기서 사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유가, 키크론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킥스타터에서 이 K4만 진행을 했던 것이 아니라 기존에 K1도 했었고 K2도 했었기 때문에 좀 더 키보드 관련해서는 믿음이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구매하는 거긴 하지만, 약간 해외의 투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킥스타터를 통해서 이 K4를 구매했습니다. 참고로 국내에는 K1, K2가 다 들어와 있어요. K1은 초박형 기계식 키보드로 맥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좀 유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K2 같은 경우는 이렇게 K4에 갖고 있는 이런 디자인이 아니라 10키리스 형태로 되어 있는 키보드로 출시가 됐습니다. 저는 K2가 곧 출시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K4를 선택한 이유는 되게 명확해요. 좀 일반적인 풀 사이즈의 키보드를 원했고, 그런 키보드를 찾던 중에 이 K4만한 제품이 없다는 걸 좀 느끼게 돼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키크론 K4의 언박싱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패키지를 좀 살펴보면, 키크론 K4는 이렇게 전면부에 블랙 칼라 베이스로 되어 있는 이 패키지에 음각, 약간 좀 광택이 나는 소재로 K4의 키보드를 디자인해 놨어요. 그리고 위에 키크론 K4 96% 와이어리스 메카니컬 키보드라고 적혀 있고요. 하단 부분에는 F3라고 해서 봉인실이 마련되어 있고요. 제가 구매한 K3 RGB 백라이트 알루미늄 브라운 스위치라고 제품의 스펙에 맞춰서 봉인실이 적혀져 있습니다. 뒷면을 보려면 좀 뒤집어서 봐야 되는데, 뒷면에는 옵티컬 앤드 게이트론 스위치 옵션이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듀얼 컴포터빌리티, 그러니까 윈도우랑 맥 다 쓸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와이어리스 또는 무선 또는 유선으로 쓸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3개의 디바이스를 페어링해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4000mAh 들어가 있어서 백라이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4주 동안 쓸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인체공학적인 러버 핏이라고 써 있네요. 그리고 라이트 이펙트 15가지의 라이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옆면에는 다시 한번 키크론 K4라는 모델명과 함께 제품의 디자인이 적혀 있어요. 측면에는 그냥 심플하게 키크론 K4라고 적혀 있고요. 여기도 키크론, 이쪽에는 시리얼 넘버와 제조사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쉣. 키보드를 드디어 개봉합니다. 구성품은 보시는 것처럼 키보드 사용법이 들어가 있는 간략한 매뉴얼이 들어가 있습니다. 키보드를 감싸고 있는 별 쓰잘데기 없는 스티로폼, 키크론 키보드를 쓸 때 쓰는 키캡을 제거하는 툴도 들어있고요. 타입C 포트 형태의 케이블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매뉴얼이네요. 아까 본 퀵가이드 같은 거였나봐요. 그래서 제품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쭉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안 보니까 패스. 그리고 이렇게 비닐백에 들어있는 키크론 K4라는 녀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제품을 살 때 알루미늄 바디에 그 다음에 게이트론의 갈축을 샀어요. 저도 사실 축에 대해서 많이 모르기 때문에 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회사 동료한테 물어보고 갈축이 회사에서 쓰기에는 더 좋다는 소리를 듣고 외국에서 가장 선호하는 축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 갈축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키크론 K4 키보드의 디자인을 좀 살펴보면 전체적인 디자인은 약간 레트로 형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약간 좀 레트로 감성이어서 옛날 키보드의 느낌이 물씬 풍기고요. 우선은 제가 K4를 선택한 이유는 요 10키예요. 10키. 일반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제품 그리고 K2까지는 이 10키가 없이 그냥 이 백스페이스 있는 이 부분까지만 키보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키크론 K4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풀로 숫자 키가 들어가 있어서 좀 더 저는 일반적인 키보드의 느낌이 나서 이 K4를 한 달 반을 기다려서 구매한 거고요. 위쪽에 진한 약간 연한 브라운과 연한 그레이 색깔의 조합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좀 기능키나 펑션키 같은 경우는 다 연한 브라운 컬러로 되어 있고요. 기능키 같은 부분은 일반 키보드 같은 경우는 연한 그레이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ESC는 포인트로 주황색, 오렌지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세팅은 윈도우랑 맥을 같이 쓸 수 있지만 맥으로 기본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커맨드랑 펑션 그리고 컨트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윗면을 보면 이렇게 번개, 그러니까 충전 모양 같은데 이게 LED가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이 충전 모양 그리고 블루투스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알루미늄 바디를 선택한 제품이다 보니까 이 사이드 면이 다 알루미늄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드 면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바디를 결합하는 나사 부분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이드에는 유선을 연결하거나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타입C 포트가 있고요. 그 옆에는 윈도우를 쓸 거냐 맥을 쓸 거냐 선택하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 또 블루투스 쓸 거냐 아니면 끌 거냐 아니면 케이블로 연결해서 쓸 거냐라고 선택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고요. 뒷면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높이 조절 바가 있습니다. 이 높이 조절 바는 강화 고무 형태로 좀 되어 있어서 만졌을 때 딱딱하기보다는 약간 부드러운 느낌을 좀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루미늄 바디를 선택하긴 했지만 이 하단 부분은 플라스틱 느낌이 좀 강하고요. 여기 이 테두리 부분만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사용 테스트 겸 키감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연결해서 사용해 볼 제품은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3세대 제품이고요. 여기에 키크론을 물려서 얼마나 어떠한 키감을 전달해 줄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키보드에서는 블루투스 모드로 바꿔주고 맥 iOS로 전원을 해줍니다. 우선 키보드를 페어링 모드로 바꿔줘야 되는데 펑션 키와 1번을 길게 눌러주면 블루투스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에 K4가 연결 대기 중으로 뜨게 되고요. 그 상태에서 K4를 선택을 해준 다음 연결을 완료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HP envy 노트북과 연결해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우선 노트북을 준비해 주고요. 이렇게 타입C 포트를 연결해서 유선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과 연결을 해주고요. 모드를 바꿔줘야겠죠. 아까 여기서 윈도우로 당겨주고 케이블로 바꿔줍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렇게 지금 케이블이 연결이 되게 되면 이 상단 부분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키보드를 쳐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이건 뭐 윈도우 키나 이런 부분도 다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탭도 잘 먹고 윈도우도 잘 먹고 페이지 다운, 그 다음에 홈, 사운드를 올릴 때는 펑션 누르고 사운드도 올릴 수 있고 노트북의 이 단축키나 이런 기능도 그대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밝기도 밝기는 키보드의 밝기군요.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그쵸. 파일 탐색기도 되고 노트북의 조명도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제 윈도우에서 그 다음에 태블릿에서 키감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해 봤으니까 키크론 K4의 기능 중에 하나인 RGB, 그러니까 불이 어떻게 조명이 들어오는지를 한번 또 체크해 봐야겠죠. 이렇게 불을 끌 수도 있고요, 이렇게 불을 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로라처럼 색상이 변하는 모드가 있고요, 무지개로 들어오는 모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무지개로 들어오고요, 얘도 무지개로 들어옵니다. 요거는 치는 라인만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칠 때마다 전체적으로 불이 퍼지는 형태고요.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퍼집니다. 이거는 키감과 키보드를 어떻게 치나와 상관없이 이렇게 가로로 쭉 흐르게 되어 있고요. 또 이런 식으로 불이 들어옵니다. 이거는 칠 때만 들어오는 모드. 이런 식으로 총 15가지가 반복적으로 돌아가면서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밤에 쓰기에는 굉장히 좀 예쁘게 불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간지템 같은데. 키크론 K4 같은 경우는 제가 국내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가 아닌 해외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처음으로 구매한 제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걱정도 사실 좀 많았어요. 한 달 반이라는 기간 동안 기다리면서 과연 이 키보드가 제발 괜찮은 키보드가 돼서 오기를, 또는 내가 받은 키보드가 그럭저럭이 아니라 좀 쓸만한 키보드이기를 바랬는데, 실제 받아서 사용을 해보니까 제품의 마감도 그렇고 제품의 디자인도 그렇고 키보드의 가장 중요한 키감이라고 할 수 있는 키감도 그렇고, 제가 썼던 청축보다는 좀 더 묵직한 느낌이 있지만 그 약간 키보드 하나하나 눌렀을 때 튕겨주는 그 맛이 역시 기계식 키보드가 가지고 있는 그 맛을 제대로 좀 구현해 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기계식 키보드를 선택을 하고 싶었을 때, 아니 이 기계식 키보드 선택하기 전부터 기계식 키보드를 선택을 할 때 조금 더 무선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무선으로 쓸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유선으로도 원할 때 바꿔 쓸 수 있을 정도로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는 제품을 찾고 있었는데, 키크론 K4는 약간 그런 거에 가장 부합하는 제품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른 제품들과 다르게 이렇게 10키 리스가 아닌 10키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도 제가 이 제품을 선택하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요. 막상 제품을 받아서 써보고 하다 보니까 뭐 이게 여기가 이제 한글 키가 아닌 부분이 좀 걸리긴 했는데, 이 한글 키가 아닌 부분은 제가 알아보니까 K4랑 K2랑 호환이 돼서 만약에 원하신다면 국내에 출시되어 있는 29,000원, 30,000원대의 그 키캡을 사서 바꿔서 쓰신다면 충분히 한글로 바꿔서 사용도 가능하다는 걸로 확인을 했어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저는 이게 한 13만원 정도 주고 구매를 했는데,
13만 원대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쓰는 것처럼 이렇게 윈도우 사용자뿐만 아니라 맥 사용자도 쓸 수가 있고 휴대용으로도 쓸 수가 있고 여러 디바이스, 그러니까 아이패드든 아니면은 유선으로 연결해서든 여러 가지 디바이스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제품이 키크론만한 제품이 아직까지는 있을까라는 좀 고민을 해봐요. 그리고 키크론이 아직까지는 유일한 선택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선택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13만원 주고 펀딩을 했고, 그 다음에 한 달 반이라는 기간을 기다리긴 했지만 그 기다린 만큼의 보람도 있고 나름 괜찮은 키감도 가지고 있는 그런 키보드가 아닐까 합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